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철 맞은 노지 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출하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감귤 유통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 제주도가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성출하기를 맞은 감귤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종 영업 제한과 모임 금지에 감귤의 소비처가 대거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따르면 16일 기준 도내 노지 감귤 생산량 52만 8천 톤 가운데 43%인 22만 9천 톤만이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절반 이상은 출하처가 막히는 바람에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이에 제주도가 선제적인 노지 감귤 유통 처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EL과 상품 감귤 10,000톤을 시장에서 격리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으로 발주량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측은 시장 격리 사업에 국비와 도비, 자조금 등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물량을 산지에서 직접 조절해 유통상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또 가공용 감귤 수매 물량을 당초 8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확대합니다. 비상품 감귤이 도매 시장에 출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는 도비 등 1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도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주문을 통한 노지 감귤 직거래 유통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택배로 직접 보내는 물량에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감귤, 당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단속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택배 물량과 함께 수출용 감귤, 만감류 사전 품질 검사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FTA 기금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상품 감귤만을 잘 선별하고 선과해서 좋은 감귤을 소비시장에 내보냄으로써 가격 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농가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와 함께 제주도는 노지 감귤의 온오프라인 판촉을 확대합니다. 오는 24일까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11곳에서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2,500톤, 30억 원의 노지 감귤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말을 맞아 공직자의 노지 감귤 나눔 행사를 2회에 걸쳐 진행하고 농협몰을 이용한 노지 감귤 소비 촉진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노지 감귤 유통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선제적 대응 조치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학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해오던 친환경 농가들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내내 학교 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드물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회에선 학교 급식용 국산 농산물 사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 농가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이 농가 판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급식 정상화의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 유통센터에 따르면 21일 하루 동안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수축산물은 29톤에 그쳤습니다. 해당 센터는 서울 지역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340곳 가운데
75%인 1,002곳의 급식용 농수축산물을 납품합니다. 하루 평균 120톤 내외의 농수축산물이 공급되지만 코로나19로 물량이 뚝 끊긴 겁니다. 평상시 기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전체 한 120톤 정도 내외 보고 있거든요. 평균이 오늘이 한 29톤여 정도 반입이 됐으니까 4분의 1 정도 수준 정도 추정이 됩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7일부터 지역 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바꾸고 졸업식과 종업식 등도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도 15일부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모든 학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국회에선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 시 국내산 농수산물 우선 사용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 급식용 농산물 소비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장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받은 경비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국내산 농수산물이 사용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도 친환경 농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손잡고 롯데마트, 한살림 등 일부 유통업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특판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광주시 교육청 등에서도 학교 급식 예산을 활용해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의 어려움이 나날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지자체 등은 지원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지가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곳이 바로 농지은행인데요. 이제는 부동산 월세를 알아보듯이 농지 임차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농지 임차 수요에 맞춰 정부가 농지 종합 분석 정보는 물론 임차료 현황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지의 임대와 매매 등을 주관하는 농지은행.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지 정보가 대폭 확대됩니다. 높아진 농지 임차 수요에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농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농지 가격과 임차료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농지 확보가 절실한 예비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등의 정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농지 가격에 대해서는 귀농인의 94%가, 임차료에 대해서는 청년 농업인의 96.2%가 정보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현재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농지 정보를 내년 말부터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확인할 수 있었던 농지 거래 정보와 농지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 분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종합 분석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DB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농산물 생산비 조사,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등 데이터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영농에 진출하는 농업인을 위해 연간 농지 임차료 현황도 공개됩니다. 그동안 지역이나 지목별로 농지 임차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었지만 내년 말부터는 농지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농지 가격과 임차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변동 원인도 분석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지역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임차료 상황이 이렇다든지 이제 각각의 DB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유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단편적인 가격 수치 제공에서 벗어나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픽을 활용하는 등 농지 거래 정보의 품질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축산업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돼 달걀과 닭고기, 오리고기의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AI 차단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농가는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빈틈없는 차단 방역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21일까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은 총 18곳입니다. 오리 농장에서 9건, 양계 농장에서 6건, 메추리 농장에서 2건 발생했으며 거위 등을 소규모 사육하던 체험 농장에서도 1건 발생했습니다. 발생 농장과 인근 3km 이내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 조치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617만 8천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습니다. 대규모 살처분 여파로 오리고기와 닭고기, 달걀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AI 발생 이후 오리 산지 가격은 44.3% 증가했습니다. 첫 AI 의심 신고가 있었던 지난달 26일은 1kg 가격이 1,406원이었지만 약 3주 만인 지난 18일은 2,029원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달걀은 3.9%, 육개는 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리고기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대해 AI로 인한 살처분과 이동 제한 영향으로 공급 물량이 줄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란계와 육개, 오리 사육 마리수와 재고 물량을 고려할 때 국내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차단 방역 지침을 어긴 농가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농장 15곳과 차량 15대 등을 적발해 형사처벌 16건, 과태료 38건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각해도 안 깔려 있고 전시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시도 안 설치되어 있고 발생한 농가 전부가 지금 다 조사를 해보면 위협점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지 않은 농가들은 발생한 농가들의 사례를 보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자체도 농장 방역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구미시는 지역 내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와 관련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닭이 상당수 폐사했는데도 출하 시기까지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 바이러스가 언제든 농장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장화 갈아 신기와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노인 돌봄에 ICT 인공지능을 활용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된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도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홀로 사는 81살 A씨는 밤 8시경 두통과 복통에 시달렸지만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노인돌봄 서비스 덕분입니다. 강원정보진흥원은 지난 1월부터 춘천시 국내 통신사와 함께 ICT 인공지능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독거노인 200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문 열림 센서를 보급한 상태입니다. 진흥원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노인돌봄 서비스는 강원도 내에서 최초로 춘천에 도입됐습니다. 24시간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해 언제든 비상 상황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효과적인 노인 돌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음원 서비스라는 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감성 대화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대화하는 유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퀴즈를 통해서 치매 예방할 수 있는 ICT 인공지능 노인돌봄 서비스는 평상시에도 고령 노인에게 유용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기억력 테스트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럴 때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아리아가 얼마나 좋냐고.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개최한 ICT 돌봄 국제학술 토론회에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노인들이 응급 상황 시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 장비를 이용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점이 이목을 끈 겁니다. 복지부는 올해 기존의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기기 10만 대를 ICT 기반의 최신 장비로 교체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20만 대를 추가 보급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추가로 10만 대 차세대 장비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22년도에도 또 추가로 10만 대 보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노인분들이 직접 돌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백내 장비를 통해서 이런 응급 상황들을 바로바로 감지를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ICT 인공지능 적용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K-팝의 열풍에 힘입어 우리 농산물로 만든 K-푸드의 인기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간식이나 밥 반찬으로 먹던 전통 음식인 부각을 과자로 재해석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사람이 있는데요. 부각으로 새로운 한류를 꿈꾸는 추경희 대표를 김하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풍기 인삼으로 유명한 경북 영주. 이곳에 맛 하나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새로운 K푸드가 있습니다. 먹거리가 충분치 않았던 시절 출출한 뱃속을 달래주던 부각인데요. 추경희 대표는 전통 부각의 짠맛을 줄이고 가볍게 먹는 간식인 스낵으로 재해석해 올해 농촌진흥청 주관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가공식품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 한부각은 지역에 나는 농산물들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자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우엉, 호박 같은 경우에 성질이 다 틀려서 그 두께와 그 바삭한 식감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한 번 먹으면 두 번 찾게 된다는 이곳 부각 맛의 핵심은 최대 3개월이 걸리는 부각 숙성에 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원재료의 튀김옷이 골고루 잘 묻어 있어야 하는데요. 찹쌀가루가 분바르듯 뽀얗게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숙성 과정을 거쳐야 부각의 깊은 맛도 살아납니다. 부각을 웰빙 간식으로 만들기 위한 추 대표의 노력은 부각의 얇은 두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찹쌀옷을 부풀리기보다 두께는 최소화하고 눈과 코를 현혹하는 착향, 착색 보존료를 일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원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농가마다 재배하는 기술들이 많이 틀려서요. 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버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드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계속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과 고추로 소박하게 시작한 부각 사업은 올해 개발한 가지까지 더해져 이제 7종이 되었는데요. 햇수로 6년차 사업에 접어들었지만 판로 확보는 여전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든든한 지원군인 남편은 판로의 돌파구를 먹거리 트렌드에서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박람회라든지 제품 전시회, 수출 상담회 같은 데를 많이 다니면서 제품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만든 추 대표의 수제 부각은 서울 경기 지역의 학교 급식에 납품될 정도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미국 외 싱가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며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각이 전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모르세요. 지역 농산물을 더 많이 이용해서 우리 농가들에게도 도움도 되고 싶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맛, 부각을 많이 맛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농산물로 또 다른 한류를 일궈낸 추경희 대표. 그녀의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선정한 전남을 빛낸 올해의 시책 톱10 가운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가정 공급 사업이 올해 최고 시책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 없어 학교 급식 재료를 가정으로 보내자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160억 원 상당의 농산물이 41만 5천 명의 학생 가정에 공급됐으며 친환경 농산물 1,428톤의 소비는 물론 4천 명의 공급 배송업체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유발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 학교, 농가, 공급업체 모두를 만족시키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보령시 금산군 등과 함께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령시와 금산구는 농수축산가공품과 신선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하고 시군 단위의 소비 한계를 뛰어넘는 신유통 모델 선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시구는 향후 총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대전 유성구의 로컬 푸드 직매장과 로컬 카페, 다목적 공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약용식물 시호 추출물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치료 후보 물질을 발굴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이 시호 추출물과 추출물의 주성분인 사이코사포닌이 동물 실험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을 개선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항암제 화학요법으로 유발된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에서 시호 추출물이 정상군 대비 60에서 80% 정도 통증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당뇨병으로 유발된 신경병증성 통증 모델에서는 사이코사포닌을 투여했을 때 30분 안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통증이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16개 협력회사와 함께 행복나눔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조성한 5억 원을 농협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올해로 7년째인 이 캠페인은 협력회사와 농협 하나로 유통이 일부 상품을 지정해 판매 금액 일부를 적립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된 기금은 농촌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농협 하나로 유통과 협력회사는 지정 상품 매출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하나로마트를 찾는 소비자는 사회공헌 상품을 구입하며 착한 소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